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주연입니다. 최근 거창군에서 이뤄진 주민투표가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경상남도의 중재로 시행된 이번 주민투표는 6년간 이어져 오던 국민 간의 대립을 해소하는 초석을 다지기도 했는데요. 그 현장을 통해 주민투표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6일 거창구치소 건립 위치 선정을 놓고 현재 장소 추진 찬성과 거창 내 이전 찬성 중 택이라는 주민투표가 진행됐습니다. 총 투표권자 수 53,186명 중 28,087명이 투표해 최종 투표율 52.81%로 개표 요건을 충족했는데요. 최종 개표 결과를 공표하겠습니다. 투표인 수는 53,186명입니다. 투표수는 28,087표입니다. 사항별 투표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소 추진 찬성 18,041표, 거창 내 이전 찬성 9,820표, 무효 투표수 226표, 기권수 25,099표입니다. 개표 결과 현재 장소 추진이 64.8%, 거창 내 이전이 35.2%로 최종 집계되었고 법무부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 원안대로 현 장소에 법조타운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듯 주민투표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을 주민의 투표로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묻고 투표 결과에 따라 정책을 실시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의 책임의식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도 한데요.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주민투표는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폐치, 분합이나 주요시설 유치, 무상급식 등 정치적 쟁점 사안에 대한 내용으로 현재까지 총 10회에 걸쳐 실시되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주민투표에 붙여지는 사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표준조례안 제4조에 따르면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는 사항은 1. 자치구가 아닌 구, 읍, 면, 동의 명칭 및 구역 변경, 패치 분합, 사무소 변경에 관한 사항. 2.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 투자 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4. 기타 주민의 복리, 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 등이 있는데요. 이 같은 내용에 포함되는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주민투표에 붙여지기 위해서는 주민투표의 실시 요건이 지켜져야 합니다. 주민투표를 청구하기 위한 방법에는 총 4가지 방식과 절차가 있습니다. 첫째, 주민에 의한 투표 청구의 경우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의 범위 안에 속하는 수 이상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지방의회에 의한 투표 청구의 경우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장의 직권 실시의 경우 지방의회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주민투표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넷째,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투표 요구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미리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 후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 장은 이를 지체 없이 공표하고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 주민투표의 청구 여부를 결정합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 주민투표가 청구됐을 경우 이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투표 청구 요지를 공표하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게 되는데요. 청구 요지 공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주민투표를 발의하고 발의일로부터 23일 이상 30일 이하의 범위 내에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주민투표일을 결정합니다. 이번 거창군 주민투표는
지난 2014년에부터 시작됐던 거창 구치소 그 위치에 대한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9월 5일 주민투표 동의안이 거창군의회에 제출되었으며 9월 23일 거창군수 주민투표 발의에 의해 주민투표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투표 운동 기간은 9월 23일부터 개표 전일인 10월 15일까지입니다. 주민투표 발의가 시행되면 다음 날까지 해당 주민투표 사안에 대해서 찬성, 반대 운동의 대표 단체로 관할위원회에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각 대표 단체들은 토론회 및 설명회에 참여하기도 하며 본격적인 주민투표 운동을 하게 됩니다. 주민투표 운동방법은 공직선거와 다르게 많은 자유가 허용되어 있습니다. 일단 주민투표에서 못하는 투표운동 방법은 야간 호걸 방문, 야간 호계 집회, 투표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그 서명운동이 불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단 공직선거보다 자유로운 것은 마을이장이 투표운동하는 게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예. 또한 주민투표가 발의가 된 후 투표일 전 22일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지역의 구시, 군회장은 주민투표권이 있는 투표임명부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투표일 현재 19세 이상의 주민등록자와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람에게 투표권이 주어집니다. 이제 투표된 투표함이 개표소에 도착하면 일단 위원장께서 투표 충족 요건에 맞는 개표 공표를 합니다. 3분의 1 이상 넘었기 때문에 충족된다라는 걸 공표를 함으로써 개표 개시가 시작되겠습니다. 때문에 전체 투표자수와 주민투표자 총수 3분의 1 이상이 되기 때문에 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투표법 제24조 1항에 따라 이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했을 경우 개표를 하고 그 미만의 경우 개표를 하지 않습니다. 개표한 후에는 유효 득표수 중 과반수 득표로 투표의 결과가 결정되는데요. 그럼 이렇게 확정된 투표 결과의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주민투표 후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는 주민투표의 결과로 확정된 내용에 대해 행정, 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한 번 확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2년 이내에 변경하거나 새로운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찬성과 반대 양자를 모두 수용하지 않거나 양자택일의 대상이 되는 사항 모두를 선택하지 않기로 확정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지금까지 최근 이슈가 되었던 거창군 주민투표 사례를 통해 주민투표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갈등이 되는 사안을 공론화하고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것은 주민 간의 대립을 해소하는 민주주의적 해결 방법입니다. 앞으로도 주민투표를 지역 발전의 기회로 삼고 주민 화합의 전기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